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FTX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새벽 바이낸스의 인수 의향서 작성으로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수 의향서는 의향서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FTX가 이를 바이낸스와의 전략적 거래 합의로 표현했다는 것은 FTX의 다급한 상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 직전에 FTX가 세계 2위에서 3위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게 된다면 바이낸스의 거래소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떠다니고 각각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지만 그로 인한 파급력은 상당한데요.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활용하는 사람 모두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FTX 거래소 코인 FTT 이슈로 불거진 FTX 유동성 문제의 경우에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정반대의 정보가 시장에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사태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FTX 관계자 알라메다 리서치 대차 대조표를 보면 보유자산 대부분이 FTX 거래소 코인인 FTT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낮은 토큰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한 공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FTX 초기 설립 시 투자해서 보유한 5억 달러, 원화로 7천억 원 규모의 FTT 코인을 리스크 매니지 차원에서 전량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그 공포감이 확장이 되었는데요. FTX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나왔던 기사 보시겠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럭 리서치 VP가 이야기한 내용 보시면 FTX의 파산 가능성은 거의 0%라고 생각한다. 온체인 데이터는 결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FTX와 알라메다의 오프체인 자산 보유량이 충분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경쟁사가 거짓 루머로 우리를 뒤쫓고 있지만 FTX는 괜찮다. 자금도 문제 없다. FTX는 모든 고객 자산을 커버하기에 충분하며 고객 자산을 투자에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명한 리서치 회사와 그리고 FTX 창업자의 이야기와는 달리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요? 며칠 이후 동일한 기관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더블록 리서치 소속 애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FTX와 바이낸스의 인수 협상이 결렬된다면 FTX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구멍을 메꿔야 한다. 이 경우 FTX는 고객의 예치금 중 일부만 반환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 FTX 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에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했었던 FTX는 모든 사용자의 자산을 커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FTX만의 문제도 아니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사회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기사 보시겠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이 바이낸스의 FTX 인수 이슈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통과를 앞당길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을 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 저는 결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은 않은데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 발의되고 나서 의회에 통과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의 규제 부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회는 다른 법안에 밀려서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넘치게 이야기되어졌던 금융혁신법과 같은 규제법 처리는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고 SEC는 대다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소송 걸고 벌금 가져올 것 없나 사리사욕에 휩싸여 있으면서 리플 소송에 미국인들의 소중한 돈을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또 CFTC는 그 사이에서 의회가 관할권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면 미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국 내의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부재와 그리고 불확실성 만연 등은 결국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15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4시 20분경에 아주 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520.5원까지 찍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극도의 패닉셀링 순간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반등이 나왔지만 바이낸스의 FTX 인수는 아직 의향서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보시겠습니다. 리플이 가격 다지기를 잘 하고 있던 중에 FTX발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잠시 아래로 주저앉은 모습이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RSI 보시겠습니다. 520.5원까지 내려간 시점이 RSI 1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극도의 공포감을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RSI가 20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만큼 이번 FTX발 악재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악재의 경우에는 보통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뱅크런과 같은 굵직한 악재는 적게는 마이너스 9%에서 많게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안정화된 다음에 승부를 펼치는 것도 훗날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바람직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리플의 움직임과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같은 어려움은 우리가 모두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이 모든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정보도 한계가 있기가 때문입니다. 구독자분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늘 그랬듯 함께 이 시기도 이겨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